저는 솔직히 말해서 GV60 마그마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거의 편견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서울 신사동의 단골 카페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었을 때 제 친구 지수가 이런 말을 꺼냈죠. GV60 마그마? 그거 그냥 제네시스의 기술 사기야. 성능 좋은 척하지만 결국 GV60의 화장만 더 한 거지. 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저를 바라보며 도전하듯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없겠지? 기껏해야 출력 조금 올리고 차고 조금 낮춘 정도겠지?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듯 가장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방심을 깨뜨리곤 합니다. 어느 바람 센 겨울날 지수가 전화를 걸어 단 한 문장만 남겼죠. 약간은 의미심장한 유혹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양재 테스트 드라이버 팀의 GV60 마그마 데모 차량이 들어왔는데 제가 원하면 직접 보고 심지어 시승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논란 많은 차를 보려고 따뜻한 이불을 걷어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인데 괜히 한 입 먹어보고 싶어지는 심정처럼 내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 흰 조명이 매끈한 콘크리트 바닥에 반사되는 곳, 구석진 곳에서 천장에 송풍기 소리가 울리는 어둠 속에 그 차가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마그마 특유의 색, 짙은 오렌지에 붉은기가 섞인 그 색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튄다고 비웃었지만 실제로 보면 마치 어두운 돌 위에서 식어가는 용암 같았습니다. 저는 두어 걸음 떨어져 있었는데도 차에 낮고 넓은 비율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GV60과 비교하면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처럼 조용함 속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몰아본 사람만이 제네시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안다며. 저는 지수를 흘긋 보고 다시 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차체 전체에서 은근한 기운이 번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혹시 커뮤니티가 갈라지는 이유가 마그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안 타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 조금 더 다가가 식은 기운이 남아있는 보닛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속삭임 같은 생각 하나. 이건 아마 보면 볼수록 숨겨진 성격이 드러나는 타입의 차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뜨거운 순간이 있는 한국인처럼. 그리고 그 감정적인 비유가 우습긴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스펙 리뷰도 아니고 기능 분석도 아닙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회의감에서 인정으로, 기술 사기라던 제 생각이 한국 전기차 성능의 과감한 분기점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수가 전자키를 제 앞에 들어 보였을 때도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비상구 표시 등의 하얀 빛이 반짝이는 검은 키 표면에 반사되어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지수를 따라 차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조용한 카리스마 같은 게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GV60 마그마는 마치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던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의 앞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그마 전용의 3개의 에어홀은 마치 3개의 호흡구처럼 열려 있었고 용인 서킷에서 보던 GT 레이스카의 공기 흡입구를 연상시켰습니다. 손끝으로 닿은 다크 메탈 소재의 찬 느낌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기능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체성 요소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다고.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한국의 섬세함과 유럽식 퍼포먼스 철학 사이의 균형을 늘 고민해왔다고. 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두 걸음 더 뒤로 물러나 차를 전체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했고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황금빛에 가까운 조명이 차량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일반 GV60보다 낮아진 전고 때문에 차체가 시각적으로 더 길게 느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도로에 눌려있는 듯한 인상이 들었습니다. 낮고 넓은 비율은 이 차가 상대에게 들이대는 방식이 과하거나 공격적이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조용하고 단단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전기차만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이라면 전기차도 이렇게 남성적으로 멋질 수 있구나. 저는 차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275 사이즈의 넓은 타이어가 휠하우스 안에서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차체 역시 살짝 넓어진 덕분에 언제든 도로를 움켜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튕기며 생각에 잠긴 저를 현실로 끌어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디자인이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송도에 나가보면 왜 중요한지 바로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호기심을 살짝 자극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네시스가 서스펜션 구조에 더 깊이 손을 댄 걸까? 혹시 차폭을 넓힌 게 그냥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속 주행 안정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실처럼 얇게 흘러나오더니 이내 작은 시냇물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몰딩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블랙 글로스로 마감되어 있었고 크롬을 모두 제거해 전체적인 통일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 취향 미니멀하지만 섬세한 날카로움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잘 맞기 때문일 겁니다. 창문 라인만 봐도 주인이 어떤 성향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차였습니다. 튀는 걸 싫어하지만 필요할 때는 존재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의 차. 차량 뒤쪽으로 가니 루프라인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일체형 윙 스포일러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성능차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감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밤에 동작대교를 건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포일러를 타고 지나가며 적당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이미 이 차를 타고 여러 익숙한 서울의 길을 달려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상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차를 다시 전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남아있는 물음. 혹시 처음 이 차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내가 완전히 잘못 본 건 아닐까? 저는 혼자 살짝 웃었습니다. 스스로를 비웃는 웃음 반, 앞으로 펼쳐질 이 비정상적인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 반의 제 앞에 있는 건 단순히 GV60의 강화 버전이 아니라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야망의 강화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차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웰컴 라이트가 켜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주차장을 빠져나와 송도로 향했습니다. 저는 늘 송도를 새로운 차들의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리 빌딩 사이로 이어진 도로에는 미래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고 도로는 넓고 깨끗하며 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조차 맑게 들릴 만큼 고요합니다. GV60 마그마가 가진 철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차가 반짝이는 차선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릴 때 저는 이 디자인을 비로소 경험하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진짜 운전자가 되어 바라보는 시선에서요. 가창문을 조금 내렸고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왼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하얀색 GV60 일반 모델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귀엽고
현대적인 전기차다운 분위기. 하지만 두 차가 나란히 달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이전까지 흐릿했던 차이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일반 GV60이 활발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는 친구라면 GV60 마그마는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는 선수 같았습니다. 달리는 이유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깊게 잠든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묵직하고 말없는 힘이 차체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힘. 제 시선은 다시 앞쪽의 3개의 에어홀로 향했습니다. 송도의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공기가 3개의 작은 통로로 나눠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제네시스가 유럽식 퍼포먼스카처럼 거대한 흡기구 대신 이 작고 섬세한 3개의 홀을 선택했는지. 이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마치 경주 선수가 가속 직전 호흡을 가다듬는 동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는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전고를 2cm 정도 낮춘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차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도 차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독일 스포츠카를 몰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핸들 조작과 차체 움직임이 하나처럼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GV60 마그마를 보면서 저는 제네시스가 바로 그 감각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목표 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는 송도 센트럴파크 메인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높은 가로등들이 줄지어 서 있고 햇빛이 길게 내려와 차체의 긴 띠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빛이 넓어진 차체 표면에 부딪히며 앞바퀴 근처의 볼륨감을 드러내는데 마치 단거리 선수가 출발 직전 온몸의 근육을 끌어올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275 사이즈 타이어를 바라봤습니다. 팽팽하고 넓고 휠하우스 끝까지 꽉 차 있어서 거의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원래부터 노면을 꽉 움켜쥐려 태어난 차에게만 허락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일반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눈에 제네시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대로에게 말했죠. 그러자는 특유의 씩 웃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존 스포컨 다머넌스의 철학이라고요.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힘,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평가자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듯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이서 조금 속도를 줄이며 트라이볼 근처의 곡선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차체의 곡선이 맞은편 건물의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을 보려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햇빛이 마그마 오렌지 색상 위를 스치며 진한 색과 옅은 색이 층층이 흐르는 듯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색감이 마치 한라산 자락에 식어 굳은 용암층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깊은 곳에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듯한. 저는 일반 GV60을 떠올렸습니다. 밝은 크롬 라인이 창문을 따라 두르고 있었던 그 모습. 반면 GV60 마그마는 블랙 글로스로 마감된 과감한 라인.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정씨 집안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은 매너 있고 밝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성격. 동생은 말수적고 침착한데 단 한 번 눈만 마주쳐도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사람. 앞서 봤던 리어 스포일러도 송도의 바닷바람을 맞는 순간 그 역할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흔들릴 듯한 순간에도 균형을 잡아주며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주행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저는 제네시스가 럭셔리 하이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결코 가볍게 쓰지 않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성능은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농밀하고 세련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스스로를 과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굳이 떠들지 않아도 본인의 중심이 뭔지 아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갈라졌던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매력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게 갈릴 스타일이니까요. 문을 열자 저는 몸을 숙여 실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 풍기는 묵직한 카리스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성능 지향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전투적인 실내, 딱딱하고 차가운 소재가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GV60마그마는 신사동 어느 라운지 바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 들어온 순간 내가 더 나은 버전의 나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트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샤무드 소재는 한남동 고급 바의 테이블에 손을 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감촉과 비슷했습니다. 는 조수석에 앉아 시트 열선을 켜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차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기대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고요함이 감싸는 순간 불편한 정적이 아니라 세팅된 정적이었고 마치 은은한 오렌지빛 촛불이 깜빡이는 명상실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핸들 위에 올렸습니다. 완벽한 원형, 고급스러운 가죽, 중앙의 검은 엠블럼은 마치 포효를 참는 맹수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 있는 주황색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잔잔한 발라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음처럼 강렬했습니다. 그 옆에 검은색 부스트 버튼은 작지만 묘하게 중독적이었고 지금 누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둘 다 누르지 않고 손끝으로만 살짝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에는 한국차 특유의 감성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실내는 늘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값비싼 소재가 아니라 배치와 분위기의 힘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GV60마그마는 여기에 아주 살짝 매운맛을 더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에 붉은 고춧가루를 한 꼬집 더 넣은 듯한 분명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한 꼬집. 문 쪽에 시선을 돌리니 주황색 스티치가 손바느질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샤무드 바탕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크고 화려한 로고는 없지만 그 몇 줄의 스티치만으로도 이 차가 평범한 GV6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황색 안전벨트는 마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 하나의 포인트 액세서리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실내를 매만지고 있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그마의 실내는 전시용이 아니라 가속할 때나 코너를 돌 때 진짜로 쓰라고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느 인디 가수의 녹음실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부드러운 소재, 집중을 끌어내는 분위기.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보니 마그마 전용 UI가 3개의 정교한 원형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온도, 모터 상태, 지포스가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함은 없고 DDP의 전시장에서 볼 법한 감각적인 인터페이스 같았습니다. 모드를 바꿀 때마다 아이콘이 아주 살짝 튀어오르듯 반응해서 유리 패널을 직접 건드리는 듯한 촉감을 줬습니다. 자세를 바꿔보려고 시트를 조절해보니 10의 버킷 시트는 매우 부드럽게 움직였고 허리를 잡아주는 감각은 단단하면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코너를 돌 때 몸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지지력, 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계산된 압박감. 저는 한국식 감성의 정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능을 추구하되 사람의 편안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실내가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부드러운 샤무드, 또렷한 주황 스티치,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핸들, 도발적인 부스트 버튼, 주황색 안전벨트, 다크 메탈로 마감된 스위치들. 답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었지만 잠시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레이서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의 실내 같다. 헐리우드처럼 요란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절제된 세련됨과 은근한 매운맛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 는 몸을 기울일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그마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아하고 감성이 있으면서도 반드시 어느 정도 불꽃이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캐빈은 단순히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만드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감싸 안으면서도 한국적인 에너지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섬세하면서도 뜨거운를 불어넣는 공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GV60 마그마의 실내는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송도를 벗어나 부산 방면 고속도로 진입로에 올랐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날씨는 차갑고 노면은 마르고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적당히 예리했습니다. 한국식 럭셔리 퍼포먼스의 진짜 역량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는 이제 시작이라는 듯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레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으며 앞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단 한 호흡 뒤에 차체가 뒤쪽으로 부드럽게 눌리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내연기관 스포츠카에서 느끼던 폭발적인 킥백이 아니라 전기 모터 특유의 매끈하고 균일한 힘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았습니다. EASD 플러스는 아직 켜지 않았지만 뒤쪽 모터에서 낮고 묵직한 중 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바리톤 가수가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두 대의 트럭 사이로 매끄럽게 비집고 들어간 뒤 차선에 완전히 편입되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낮은 차체, 넓은 타이어, ECS와 EOT 서스펜션이 동시에 작동하며 차의 앞부분이 아스팔트를 꽉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흔들림도, 불안도, 미세한 떨림도 없이요. 는 피식 웃으며 아직 GT 모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주황색 버튼을 슬쩍 봤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르는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분한 다실에서 공연장으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스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살짝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핸들은 더 무거워졌고 엑셀 반응은 날카로워졌고 모터의 힘은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세를 조금 고쳐잡고 한 번에 깊게 밟았습니다. 부스트 모드가 뿜어내는 790Nm의 토크는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등 뒤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도 더 밀착되는 느낌. 옆에서 가 참지 못하고 터뜨린 웃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80에서 160km/h까지 치솟는 동안 저는 계기판을 볼 틈도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고 드라마틱한 몸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소란스런 엔진음도 없었죠. 그저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차를 매끈하게 앞으로 던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놀람과 감탄이 반반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속도라는 건 사실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GV60 마그마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속도와 통제를 동시에 허락했습니다. EV에서 이런 감각을 느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로는 탁 트였고 산맥 사이에서 부는 밤바람은 차체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핸들을 틀자 차체는 거의 기울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닥 가까이에 고정된 듯 차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회전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식도 일본식도 아닌 한국식. 균형 잡히고 절제되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타일. 200km/h가 넘는 속도에서 저는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선형적이었습니다.
앞쪽 모노블록 캘리퍼와 대구경 디스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작동했고 차는 이미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는 듯 쏠림 없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화성 주행장에서 유럽 스포츠카를 몰다가 급브레이크에 차의 뒤가 조금씩 흔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그마는 달랐습니다. 차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처럼 단단하게 통합되어 제동력을 받아냈습니다. 조용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롤센터를 최적화하고 앞쪽에는 G 부싱, 뒤쪽에는 듀얼 레이어 부싱을 적용한 덕분이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강하고 필요할 때는 부드러울 수 있다고요.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EV가 이렇게까지 편안함과 성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장면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제주도로 이동해 산길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기대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제주의 도로는 거칠고 갑작스러운 커브도 많고 표면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산 일출봉 근처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급격한 코너와 연속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마이 모드로 전환해 ELSD와 ECS를 제 취향에 맞게 직접 설정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차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립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없었고 통제하기 어려운 슬립도 없었습니다. ELSD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개입했고 차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골라내듯 움직였습니다. 왼쪽 코너를 돌고 이어 바로 오른쪽 코너를 훑을 때는 차체가 한순간 몸을 좁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태권도 선수가 돌려차기를 준비할 때의 긴장감, 힘과 절도가 조화된 동작처럼. 한 동작마다 밀고 당기는 힘이 뚜렷했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내리막에서 앞에 팰리세이드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GV60 마그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곧게 멈춰 섰습니다. 차체가 뒤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살짝 떨림이 남아있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네시스가 왜 이 차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사실. 많은 고성능 차가 위급한 상황에서 신뢰를 잃는 반면 마그마는 오히려 그 순간에 신뢰를 쌓았습니다. 도로 옆에 차를 잠시 세워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계속된 가속과 코너링의 다리에 약간의 저림이 남아있었지만 기분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바람이 리어 스포일러의 끝을 스치며 낮고 낯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자신감이 담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퍼포먼스는 0-200km/h를 10.9초에 끊는 숫자도 650마력이라는 출력도 아닐지 모른다고. 진짜 퍼포먼스는 운전자가 좀 더 빨리 달리고 싶게 하고 좀 더 깊게 코너를 파고들고 싶게 하고 한 번 더 믿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데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GV60 마그마는 바로 그 믿음을 제게 주었습니다. 한국 차덕들 사이엔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전기 사운드는 21세기의 대사기근이라는 말, 어느 브랜드건 전자 사운드 시스템을 넣었다고 발표하면 커뮤니티는 곧바로 시끌벅적해지고 꼭 누군가는 소리는 엔진에서 나와야지, 스피커에서 나오면 가짜지라고 외칩니다. 저도 그 편에 속했습니다. 소리는 반드시 진짜여야 하고 진동은 쇳덩어리가 연소될 때의 떨림이어야 하고 감동은 물리적이어야 한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 EASD 플러스와 버추얼 기어 시프트를 켜보라고 했을 때 저는 소리 내 웃었습니다. 초보자 기분 좋으라고 넣어둔 기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스포츠카 느낌을 척 내기 위한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일단 켜보고 나서 욕해. 우리는 분당 용인 터널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길고 울림이 좋고 소리가 잘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주저하며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민망함 때문이었죠.
괜히 켰다가 가 비웃을까 봐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EASD 플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른 순간 아주 낮고 깊은 음이 캐빈 안으로 퍼졌습니다. 작고 부드럽고 깔끔하게 정제된 소리. 큰 짐승이 잠에서 깨어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짝 엑셀을 밟았습니다. 소리가 길고 둥글게 더 깊게 퍼졌습니다. 가속을 더하자 제 턱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다 생긴 긴장 같은 느낌. 예상보다 너무 좋은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순간이었죠. 저는 VGS도 켜봤습니다. 모터 토크와 사운드를 조합해 마치 엔진이 기어를 바꾸는 것 같은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터널 안에서 깊게 엑셀을 밟자 6기통 엔진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해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듯한 사운드가 터졌습니다. V8처럼 고함치지도 않고 터무니없이 크지도 않지만 묵직하고 풍성했습니다. 차는 터널 속을 날아가듯 달렸고 네온등이 차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속할 때마다 소리가 올라갔다가 발을 떼면 자연스럽게 내려앉고 회복되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뒤엉켰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싫다던 이 소리에 소름이 돋는 거지? 옆자리에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기울이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기계적 사운드를 신념처럼 믿던 내가 왜 이 전자 사운드에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엔진음을 대체하려는 가짜가 아니라 감정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층이라는 걸. 영화의 색감처럼, 공연장의 저음처럼,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을 위한 연출. 바로 그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오며 비교하려고 사운드를 껐습니다. 그러자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사이드미러를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EASD 플러스를 다시 켜자 공간의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과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지만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전기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감각이 실내에 스며들었습니다. 는 개발팀이 현대의 역사적인 고성능 6기통 엔진에서 영감을 가져와 마그마의 음색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런 특유의 두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계처럼 울부짖는 대신 EV 특유의 주행 감각에 어울리게 조율된 소리였습니다. 청각을 흔들어 깨우기보다는 감각에 은근하게 닿아오는 방식. 그래서 중독적이었던 겁니다. 평택 근처의 낮은 언덕길에 도착했을 때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EASD 플러스와 VGS를 켠 상태로 다시 한번 강하게 가속해 보았습니다. 오르막을 향해 차가 치고 올라갈 때 음향은 가속 리듬과 함께 길게 이어졌고 그 뒤에서 모터의 실제 소리와 섞여 전자와 기계가 반반 섞인 듯한 독특한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두 세계가 합쳐지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혼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깨달음. 그래서 저는 애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사기가 아니라 예술이다. 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이 이 여행 동안 계속 기다리던 한마디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한국의 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터널 속의 인공 사운드와 실제 바람 소리가 겹쳐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가 중독적인 이유는 크거나 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고요한 EV에 감정을 채워 넣기 때문이라는 것을. GV60 마그마는 제게 전자 사운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진짜를 대체하려는 모조품이 아니라 감정의 결을 더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전기차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드라이브라는 경험을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장치.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짜 소리가 진짜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기술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차량과 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배터리 온도 관리, 토크 분배 알고리즘, 가상 변속 시스템. 설명은 멋지고 브로셔는 화려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고급 퓨전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은 아름답지만 그 낯설음 때문에 편히 맛을 느끼기 어려운 느낌처럼. 하지만 GV60 마그마에서는 처음으로 그 기술이 중간에 끼어있는 방해물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주 바다 쪽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달리고 있을 때 가 말했습니다. 이 구간이 고성능 배터리 온도 제어 시스템인 HPBC를 시험해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마침 도로는 서서히 오르막으로 바뀌었고 차가 지나가는 노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차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뜸들이는 느낌도 없었고 순간적인 힘 빠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각 배터리 셀이 이상적인 상태로 정렬되어 있는 듯한 감각. 그래서 저는 에게 물었습니다. 이 반응성이 온도 제어에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냐고. 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마그마는 도로 경사, 운전자가 엑셀을 밟는 패턴,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분석해 운전자가 힘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말로 들으면 단순한 기능 같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옆좌석에 아무 말 없이 저를 관찰하는 파트너가 앉아 있다가 제가 필요하기 직전에 이미 모든 걸 갖춰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며 가속하자 뒤 모터가 낮게 울었습니다. 차는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짧은 언덕을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저를 뒤로 조금 젖혀지게 만들었는데 그건 충격 때문이 아니라 차가 건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차를 믿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기차에서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신뢰였습니다. 비자림 숲 근처의 좁은 내리막에 들어섰을 때 저는 속도를 줄여봤습니다. 회생제동은 강했지만 거칠지 않았고 흔한 EV들처럼 몸이 튀어나가는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패들 시프트로 단계별 회생 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각 단계가 마치 내연기관 차량에서 기어 다운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EV의 감속 감각을 칭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생제동이 너무 급격해서 싫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그마는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돕기만 하고 운전자를 대신하지는 않는 느낌. 더 긴 내리막에 들어서자는 버추얼 기어 시프트를 한 번 더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온 뒤 가속을 하자 가상 사운드는 마치 진짜 변속을 하듯 길게 끌렸고 모터는 토크를 조절하며 차체가 실제로 기어를 올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는 기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각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고성능 ICE 차량을 몰고 있는 느낌인데 더 매끄럽고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한 버전. 예전에 말했던 제네시스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퍼포먼스란 속도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연결감을 회복시켜주는 감각이라고. VGS는 ICE를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ICE에서 사랑했던 그 움직임의 감정적 본질을 전기차 방식으로 되살리는 장치였습니다. 전자적으로 되살린 기계적 감성. 강한 횡풍이 부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ECS가 보이지 않게 차체를 살짝 조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에게 이것도 토크 벡터링의 일종이냐고 물었습니다. 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모터 토크 분배와 차체 각도 최적화를 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최상위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월정리 해변으로 이어지는 돌길에 들어서자 작은 자갈 소리가 실내에 살짝 울렸습니다.
불쾌한 소리도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이어가 돌을 부드럽게 누르는 질감 같은 소리. 그리고 실내는 여전히 조용해서 제 호흡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그마의 NVH를 더 깊게 이해했습니다. 이 차는 모든 소리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도로를 느낄 수 있게 필요한 소리만 남기고 불필요한 소리만 지웁니다. 많은 럭셔리카들이 조용함에 집착하다 잃어버리는 감각이죠. 우리는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파도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안에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내연기관을 향한 향수 쇳소리, 진동, 뜨거운 숨결. 다른 하나는 전기의 순수함 깨끗하고 정교하며 불필요한 것 하나 없는 감각. 그리고 GV60 마그마는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퍼포먼스의 미래일까?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섬세하고 더 감정적인 방향. 지금껏 경험했던 여러 고성능 EV를 떠올렸습니다. 빨라도 차갑고 강하지만 무심했던 차들. 그러다 마그마의 차가운 보닛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금방 식은 제주바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전기차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 만드는 사람이 그 영혼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GV60 마그마는 그 말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만든 차였습니다. 저는 늘 어떤 차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능 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GV60 마그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차가 제 편견을 많이 깨준 건 사실이지만 분명 몇 가지는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싫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이 차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요소들. 첫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예상 가격을 말해줬을 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 가격은 분명 퍼포먼스를 사랑하는 소수에게 적합한 가격이라는 걸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기본형 GV60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서스펜션과 디자인, 성능을 위해 이만큼 더 내는 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기차를 처음 사려는 제 주변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마그마는 매력적이지만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색감과 어두운 분위기의 디자인입니다. 강한 라인, 검은 글래스 몰딩, 다크 메탈 포인트.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무게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차가 너무 진지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마그마를 멋있지만 집에 들이고 싶지는 않은 야수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공감됐습니다. 이 디자인은 분명 강렬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하나 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속도, 대략 230km/h 언저리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슬릴 정도는 절대 아니었지만 럭셔리 하이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까다로운 운전자들은 분명히 알아차릴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낮은 차체와 넓은 스탠스가 공기를 더 강하게 차체에 밀착시키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머릿속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고민하게 만든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프린트, GT, 마이, 거기에 LSD, ECS, ESC까지 직접 조절해야 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기술을 좋아하고 세팅을 만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천국 같은 구성입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라면 이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평생 컴포트나 노멀 모드만 쓰는 사람들을 꽤 봐왔습니다. GV60 마그마에서는 그게 거의 낭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시간을 들여 이런 다층적인 차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아쉬웠던 점 하나는 부스트 모드가 15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해합니다. 배터리와 모터 온도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그래도 가장 신나는 순간에 부스트가 스스로 꺼질 때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몇 초만 더 이어졌다면 훨씬 매끄럽고 더 감정적인 경험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퍼포먼스에도 대가가 있고 전기차에서는 열 관리가 그 대가의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GV60 마그마가 매일 타는 차가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편의성이 부족하거나 승차감이 딱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편했고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문제는 감정입니다. 마그마는 너무 강렬한 감정을 줍니다. 매일 타다 보면 그 감정이 희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매일 스페셜티 커피만 마시면 처음 그 커피가 주던 감동을 한 달 후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그마는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 날, 특별한 날 꺼내 타고 싶은 차였습니다. 강남 퇴근 시간에 신호등 사이를 지나다니는 차로 쓰기에는 그 매력이 아깝습니다. 제주 해변 주차장 근처 난간에 기대어 서 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마그마는 도로 끝에 조용히 주차된 채 마치 쉬고 있는 야수 같았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단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단점들은 제가 이 차를 덜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지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위해 몇 가지 불편함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선택할 차라는 것. 저는 조용히 21번 내쉬었습니다. 실망해서가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단점들이 차의 개성을 만들어준다는 것, GV60 마그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강력해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남아있기에 더 생각하게 만드는 차.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마그마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GV60 마그마를 테스트팀에게 반납할 때쯤 하늘은 이미 석양비드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번지는 그 시간대의 빛이 차체 위에 비쳤습니다. 완전히 오렌지도 아니고 완전히 레드도 아닌 밤새 타오른 불꽃이 잔열만 남긴 듯한 색. 저는 한참을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만큼 오래. 차를 잠그자 작은 띠링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큰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여행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도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들이 모두 작별 인사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사동 카페에서 제가 했던 말, 마그마는 기술사기다 라는 말을 아직도 그대로 믿느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에게 말했습니다. 마그마는 제가 타본 어떤 전기 퍼포먼스카와도 달랐다고. 빠르다, 강하다, 무섭다 같은 것을 증명하려는 차가 아니었다고. 마그마가 준 건 감각이었다고. 그동안 전기차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 연결감. 쇳덩어리가 울리는 기계적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 부드럽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선명하며 어쩐지 묘하게 한국적인 연결감. 그게 마그마가 주는 감각이었다고. 저는 제주에서 달리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 제가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코너 하나하나를 꽉 잡고 지나가던 느낌. 분당 용인 터널에서 울리던 가상 엔진 사운드가 한때는 가짜라고 비웃었던 그 소리가 저를 웃게 만들던 순간들. 가속할 때 차체가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밀고 들어오던 힘, 부드럽지만 강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단호했던 그 감각.
그리고 핸들에 손을 올릴 때마다 느껴지던 샤무드의 촉감과 그 안에서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게 만들던 조용한 캐빈까지. 마그마는 완벽한 차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단점도 있고 그 단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런 불완전함 덕분에 더 기억에 남는 차가 있습니다. 마그마는 쉽게 친해지는 차가 아닙니다. 조금 까칠하고 조금 예민하고 조금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차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쉽게 놓아줄 수 없는 차이기도 합니다. 저는 에게 말했습니다. 마그마는 기술 사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건 한국이 전기 퍼포먼스 분야에서 품고 있는 진짜 야망의 선언이라고. 가장 빠른 차가 되려는 야망이 아니라 가장 감정적인 전기차가 되려는 야망.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야망. 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마그마를 만든 거라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열기 위해서라고. 숫자로만 설명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경험으로 전달되는 퍼포먼스. 재료로만 말하는 럭셔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완성되는 럭셔리. 기술로만 존재하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야기로 존재하는 전기차. 우리는 주차장을 나와 퇴근 시간에 서울 인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뒤를 돌아 마그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작은 챕터 하나가 끝나고 더 큰 챕터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바라보는 제 시각에서 말이죠. 인도에 올라서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영상 대본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남겨두기 위한 기록.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그마는 제가 처음으로 몰고 싶다고 느낀 전기차라고. 시승이 아니라 운전하고 싶게 만든 EV라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게 만드는 차라고. 그리고 전기 퍼포먼스의 미래가 절대 차갑지 않다는 걸 보여준 차라고. 따뜻하고 살아있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마그마를 사라고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우리가 사기라고 생각한 것들이 눈을 뜨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차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마그마가 실제로 어떤 차인지 궁금해졌을 겁니다. 저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만의 트위스트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저처럼 마그마를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을 테고 그들도 저처럼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